그러면 이제 정시 전형 방법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정시를 어떻게 뽑는가. 그러면 정시 전형 방법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정시 전형 방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하향대 정시 모집 요강이거든요. 그래서 하향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요쪽이죠? 요쪽에 보면은, 여기 전형 방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100, 뭐 이렇게 돼 있고, 실기가 있는 전형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굉장히 많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능 100으로. 수능 100으로 보통은 돼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이제 모집 요강에 다들 보면은 여기에 보면요. 여기 그 수능 반영 방법은 몇 쪽을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보통은 돼 있고 그 수능 100으로 돼 있는 것이 수능 반영 방법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 수능 반영 방법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대학의 고유한 방법이 있는 거죠. 반영 방법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 각 대학의 고유 반영 방법을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보면 좋겠는데 물론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뭐 저희도 나중에 그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하는 거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뭐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다 해주지만 우리가 그 점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과 그냥 그걸 바라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 이래서 이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점수가 산출되어서 나오는 이유가 요런 방식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되뇌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게 각 대학에 고유한 반영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100인 건 다 똑같지만, 각 대학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어떤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시 전형 방법에는 수능 반영 방법이라는 게 좀 전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 수능 반영 방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수능 반영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쪽수로, 아까 이제 그 쪽수가 있었잖아요. 네, 쪽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중앙대 정시 모집 요강인데요. 중앙대 정시 모집 요강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금 보면은 요게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와 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와 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제가 볼 거예요. 확대해서 조금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네모친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모친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각 영역 점수는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는데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본 상태에서의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각자의 대학이 정한 기준으로 그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특히 이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활용 지표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 지표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는잖아요. 성적이 나오는데 그 성적이 나온 거를 이게 모든 성적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할 거다. 그걸 우리가 활용 지표라고 부른다. 오늘 이제 예고를 정확하게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활용 지표와 영역별 반영 비율을 중점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활용 지표와 영역별 반영 비율,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활용 지표라는 건 우리가 쓰는 방식, 점수는 어떤 점수로 쓸 것인가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수로 쓸 것인가. 자, 그랬을 때 밑에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 탐구 영역은 100분의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라고 돼 있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갖다가 쓸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우리가 100분의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을 활용해서 가산점을 반영할 거다. 그러니까 등급별 점수를 쓸 거다. 그러니까 등급에 따르는 점수를 쓸 거다라는 거예요. 예.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적표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있는데 그 수능 성적표 상의 점수로서의 그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학이 만든 점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탐구 과목에서 주로 쓰는 건데 과목별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별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 탐구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와 한국사에서의 등급별 점수라는 걸 쓴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자, 표준 점수,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등급 점수. 이렇게.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등급 점수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1등급은 몇 점, 2등급 몇 점, 3등급 몇 점 이렇게 주는 점수예요. 그리고 영어나 한국사에 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영어나 한국사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없고 등급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위에 있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개념은 탐구 과목에서 과목마다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쓰게 됐을 경우에 갖게 되는 이렇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다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생기는 거고 백분위는 이렇게 증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분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백분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대학에서 조금씩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 요게 점수 간격이 이렇게 좀 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 반면에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건 없어요. 이해하셔야 되는 건 없고 그냥 표준 점수,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등급 점수가 있다. 오늘 등급 점수는 별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설명이 다예요. 등급 점수는 그걸로 설명이 끝이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